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또 SNS에 올렸습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을 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생각을 SNS에 또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글을 다시 적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문사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규제는 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끝나는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전망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젯밤엔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에는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계 핵심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중관계 복원 흐름에 맞춰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책도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이번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관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미 국무부 청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눈 조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급한 불, 관세 인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양국이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산업과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관세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관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틴한 행정 절차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는 가결됐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내부 불만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두고 민주당의 내부 반발은 여전한 건가요? 네, 1인 1표제 가결 이튿날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또다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강력한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까지 대상에 포함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진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당 여부에 대해 전당원 여론조사는 물론 토론도 해보자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재선 모임에서도 속도 조절 요구가 나왔는데 선수별 모임을 계획 중인 지도부는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루자는 요청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합당을 뒤로 미루자는 건 쓸데없는 소리다, 전혀 아니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경청하되 후퇴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1인 1표제가 중앙위 투표에서 제적 과반을 딱 16표 넘는 아슬아슬한 수치로 통과됐고 일정 연기 주장도 만만찮아 타협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뒤에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취임 뒤 첫 대표연설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짚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미 통상 마찰 등 외교 안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5대 혁신 정책을 발표했고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불체포 특권 축소와 선거 연령 16세 하향도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이재명이란 이름만 30차례 언급했는데 말미에는 정권의 황금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며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당내 현안이나 계엄, 탄핵 관련 내용은 빠진 가운데 당 안팎 개선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에 나서 얻을 게 무엇이냐며 공조의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제의총에서 장 대표는 대표 연설을 끝내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재신임 당원 투표 수용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지선 결과에 따라 거취를 맡기겠다는 뜻인지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도 쟁점인데 국회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 논의에 진척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여야 간사 등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경위는 설 연휴 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열기로 정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인데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을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벼르고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혹 제기 후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어제 강 의원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에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4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 의원까지 2차례 조사한 경찰은 지금까지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에 대한 어제 조사도 장시간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들어선 강선우 의원 11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취재진들이 묻는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첫 소환 이후 강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불러 1억 수수 의혹과 더불어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고려하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입장이 다른 핵심 인물들과는 엇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의혹이 제기된 이후 SNS를 통해 전 사무국장이 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것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한 뒤 반환한 것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남 씨는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금품을 둘러싼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공장 3층에 있던 제빵기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입니다. 네, 합동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곳이 특정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1차 합동 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12명을 포함해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모두 3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먼저 공장 안 잔해물을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하고 불이 시작된 위치와 불이 번진 범위 등을 조사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발화점은 빵 만드는 기계 부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오늘 감식 결과 불이 공장 R동 3층에 있는 식빵의 모양을 만드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 2명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오븐 쪽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또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빵을 만드는 기계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오늘 참여한 기관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가로 참여하는데 오전 중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합동 감식에선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 지점은 잠정 파악됐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조사당국은 보다 자세한 감식을 통해 SPC 공장에서 난 R동 3층을 위주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3층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전 설비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